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사태로 국내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가 빠르게 진행됐고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한 만큼 충격의 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자 국내 증시의 야간 선물 옵션 지수 또한 급락세가 진정됐습니다. 지수는 이날 오전 12시 5분께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결의안 가결 이후로 급락폭을 만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3일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내년 말 S&P 500 지수 전망치로 7,007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앞서 월가의 주요 투자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들을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간밤 비상계엄 사태 속 전일 대비 1.97%가량 내린 2,450선에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91% 내리면서 677선의 장을 열었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5.2원가량 오른 1,418.1원에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였습니다. 이 어느 때보다 정말 긴박했던 격동의 밤이었습니다. 이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 환율은 물론 ADR, 또 야간 선물 시장, 가상화폐 등등 모두 커다란 출렁임을 보인 이후에 되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큰 우려를 샀던 환율. 밤사이 한때 1,440원까지 돌파했다가 지금 이 시각은 다소 좀 진정이 되면서 1,41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미증시에 상장된 이 한국 ETF로서는 최대 규모인 MSCI 사우스코리아 ETF. 이 자정을 기해서 7% 가까이 정말 폭락세가 나왔다가 계엄 해제 소식과 더불어서 1.64%까지 낙폭 되돌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이 고용보고서 발표를 기다림과 동시에 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지켜보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데요. 이 중국 상무부가 미중 갈등에 대한 맞불로 갈륨과 게르마늄 또 안티몬 등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관련주들 급등 보여준 가운데 또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중국 차이신에 이어서 미국 ISM 제조 PMI의 호조세로 계속해서 1.8%대 강세 보여줬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1.69%, 이 밤사이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강하게 낙폭 확대해가고 있고요. 2,457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외국인이 모처럼 우리 시장이 돌아와줬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1조 2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담아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돌아서는 외국인, 장 초반부터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1.81%, 어제 2.2%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이 낙폭은 더 적어 보일지는 몰라도요. 현재 67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골판지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도 않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이 현대전 무기로 꼽히고 있는 골판지 드론. 어제 또 강하게 관련 테마 움직여줬었죠. 이 군 당국이 소형 골판지 드론의 도입에 막바지 입찰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또 불을 지폈는데요. 또 오늘 이 주인공은요. 비단 골판지 테마뿐만 아니라 정치 관련주로도 좀 엮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간밤에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 저도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참 하여튼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빠르게 일단은 국회에서 제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난 패닉으로 전 종목이 하한가 가는 상황을 일단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불안감에 대한 이슈는 계속 이슈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여러분들한테 어제 드렸던 오성첨단 소재는 안 빠져요. 오히려 장중에 올라가면서 수익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좀 덜 빠지는 편이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테마라든지 조국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테마라든지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테마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제일 강합니다. 아마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각각 증권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쪽밖에 강한 게 없어요.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전력 설비랑 원전인데 이유는 현 정부에서 그쪽을 지지하고 밀어줬는데 지금 그게 이 사태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력 설비 원전 테마주들이 가장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 전력 설비 한 10% 가까이 빠지는데 여러분들 들었었던 오성 첨단 소재 장중에 플러스까지도 났었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죠. 지금도 1%도 잘 안 빠져요. 이렇게 빠지다가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볼게요. 미국 시장은 제가 얘기했죠. 걔네들은 그냥 강하다고. 어제 그런 사태가 있으면서도 미국 시장은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선물이 조금 그 아침부터 흔들렸던 거니까 별로 요동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주식들, 쿠팡이라든 이런 애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죠.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은 하한가지도 없으니까 하한가 갔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9%, 6% 이 정도 수준 떨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꼬랑지 달면서 다시 올라갔다고 해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탄핵 이슈가 막 나오다가 바닥에서 그때 이제 클라이막스 때에서 오히려 다들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패닉으로 투매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태가 해외에서도 예의주시했겠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치적 불안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막 던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피해주의인지 수혜주의인지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빠졌는지 아니면 더 빠질 자리가 있는지 이것도 보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가 그러든 말든 뭐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냐면은 이따가도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부분, 정치적인 불안감, 그다음에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지금 힘겨리 속에서 새우등 터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만 터지고 있고 미국은 된대요. 최근에서도 미국 반도체 중국 수출해도 된다라고 이런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 얘기 2년 전, 3년 전에 있었어요.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한국 너네 수출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네들은 다 뒤로 1년 지나 보니까 지들은 다 열심히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못하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놓고 기사가 나오진 않아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과거의 기사에 중국과 미국은 밀월 관계다. 서로 알고 보니까 뒤에서 손잡고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런 이제 사설도 나올 정도로 겉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지만 우리나라만 안 돼. 이건데 그래도 기사가 그래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나오진 않고 최근에 기사 보면은 그런 제재에도 하이닉스는 미국 쪽에다가 거의 반도체 HBM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적고 삼성도 중국에다가 납품을 하긴 하지만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 이래가지고 나쁘지 않게 기사는 나와서 영향이 좀 적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따져볼 게 많아요. 이거 보려면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1부터 100까지 봐야 된다면 미국은 볼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플이 신고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돈을 쏜대냐 안 쏜대냐. 이 정도? 이 두 가지만 봐도 미국장 그냥 올라가요. 무조건 다들 돈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그랬죠. 커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스닥도 어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애플 신고가 갔죠. 메타도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ASML도 지금 살아나더라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지금 미국 장들은. 폭등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어제 혼조세라고 그러지만 우리 한국의 그런 급변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로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시장 답답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졌으니까 덜 빠지거나 혹은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 반등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가려면 미국 주식을 해야 돼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다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고 싶다? 미국 주식을 절반이라 섞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일단 일본 시장 열렸는데요. 별로 빠지지도 않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뭐 엄청나게 급락하거나 막 여기 저점이 깨지거나 그런 사태는 안 나와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으니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어젯밤이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급변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력들이 빠질 생각으로 알고 있었거나 떨어질 생각이 있었으면요. 그런 얘기 나오면 오케이 잘 됐다 하고 코스피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서킷 브레이크를 걸리면서 하방을 그냥 밀어버려요. 왜냐면 걔네들은 풋옵션을 샀거나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했거나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놨을 거니까 알고 있었다면.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선물도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들어왔고 프로그램으로도 6,500원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항들을 볼 때에서 세력들도 그다음에 기가 외국인들도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방을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이 제한적으로 걸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사태에도 저점이 지지된다라 그러면 일단 여기가 계속 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건 시간이 문제예요. 또 하루 이틀 3일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종목마다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또 지지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다행이라는 얘기죠. 코스닥 마이너스 10%를 안 내려가고 전 종목 하한가 안 간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테마주들이 분명히 걸립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완전히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완전 갈렸는데 빨간색은 정치 테마주. 뭐 근데 갈륨 이슈 관련주, 뭐 갈륨 관련주, 뭐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이재명, 조국, 한동훈 관련주 이쪽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죄다 씹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그쪽으로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당분간은.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도 어제 사실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이제 드론 테마에서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 골판지 갔다가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골판지 관련주들이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오늘은 또 그게 조국 테마로 엮이더라고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환율에 있어서의 변동성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오늘 정치적인 이슈까지 이 금융시장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정치 관련 테마주들 위주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도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정치 관련 테마주도 되고 또 골판지 이 드론 테마도 되는 주인공 누구일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대형 포장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 포장 현재 강한 모멘텀 2가지에 걸쳐 있는 현재 그런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6.02%가량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1,022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전문가님 또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인다고 하면 또 단기적인 모멘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 가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형 포장 앞으로 또 어떻게 들고 가볼까요? 자,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은 상한가 가는 애들이 많이 뭐 무슨 동신건설인가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침에 여러 가지 종목들 한 상한가 가는 한 6개 정도 올라가는 걸 봤는데 자, 제가 정치 테마로 따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렇죠. 6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갔네요. 이재명 테마로 동신건설, 일성건설, 에이텍 뭐예요 저거는 에이텍 뭐뭐뭐 그다음에 토탈소프트 상한가, 수산 INT 상한가, 카스 상한가, 이스타코 상한가, 오리엔탈 전공 상한가, 에이텍 상한가, 형지 INNG 상한가, 형지 엘리트 상한가. 제가 저걸 이재명 테마를 놨던 게
좀 됐어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냥 전 정치 테마 관심이 없었지만 그때 당시는 정치 테마 이슈가 막 불거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제가 이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건데 여기 보면은 아마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안철수, 이재명 후보였으니까 그때가 맞는 것 같네요. 이전 거기 그때에서 그렇게 해서 나눴던 건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국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동훈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불거지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건데 일단 위험하겠죠. 당연히 정치 테마인데 위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형 포장은 신용도 들어가는 종목이고 어제 골판지로 드론 테마에 엮이기도 했고 그래서 차트도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종목 정상적인 종목들이 갑니까? 안 간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태가 뭐 갑자기 뭐 계엄령 선포를 해제했다라 그래서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사사삭 해갖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정치적 불안감이 지금 혼란으로 좀 가중됐다라고 외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사태가 어디까지 파급이 될지 그다음에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앞으로 이 사태에서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어떤 청와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거기에서는 뭔 지금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기가 지금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얘기를 가지고 나온 건데 가격 전략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공략을 할 테니까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대형 포장, 저희 매매 전략, 그리고 자세한 매수가까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이어서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종목 상황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11월 25일 하나마이크론 1,190원, 2.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6일 오성 첨단 소재 1,452원, 1.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일과 28일은 방산주 퍼스텍이었죠. 3,300원 그리고 3,220원 선에 만나봤고요. 각각 0.7%, 또 2%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29일 퀀타 매트릭스 6,700원, 8%의 이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해줬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12월 2일 우리바이오 3,100원, 3.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3일 오성 첨단 소재 1,400원, 2.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종목 상황들 다 같이 보고 왔는데요. 이 오성 첨단 소재 오늘과 같은 장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이 좋은 상승률,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벌써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이 대형 포장 매수가가 얼마일지 참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지금 공개해 주시죠. 자, 오성 첨단 소재 봐야 되겠죠. 어제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런 사건이 터질지는 저도 몰랐던 거죠. 저도 몰랐던 건데 웬만한 사건이 터지지 않고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크게 빠져야 되는데 미국이 웬만큼 악재에서도 지금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판단했을 때에서 뭐 특별한 사건이 있겠느냐. 그래서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얘기했던 거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고 누가 들고 있습니다. 주가 관리도 하면 더 떨어지면 얘네들만 골치 아파요. 얘네들이 사놨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는 뭐 요구 사갖고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물량도 이거 다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건 요만큼 대부분 개인들은 요만큼 샀을 거고 어쨌든 세력들이 많이들 갖고 있을 텐데 시장이 이래갖고 많이 떨어졌던 거고 대만은 트럼프가 알아서 올려줄 거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미국에서 내각을 구성했던 그 사람들이 뭔가를 정책 결정을 해서 대마를 합법화하겠다. 금지 약물 목록에서 제거를 하겠다. 내지는 좀 완화시키겠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제약회사에서 뭐 대마 관련주들로 뭐 돈을 무지하게 벌었더라.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미국 회사들 뭐 하여튼 뭐 좋은 얘기들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게르과 같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떨어지죠? 아니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안 떨어지는데
뭐 웬만한 악재에서 떨어지겠어요. 근데 거래량도 안 실리죠. 그러니까 팔 사람 다 팔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하겠습니다. 자, 11월 8일 날, 11월 14일 날 오성첨단 소재 얘기했던 거 그것만 오늘 잠깐 얘기할 텐데 그때 수익을 한번 여기서 주고 여기서 한번 줬는데요. 지금 안 빠지는 거 보면 조만간에 미국에서 대마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1월 달서부터 트럼프 정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마리화에 대한 정책도 얘기할 거고, 제약에 대한 정책도 얘기할 거고, 뭐 방산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근데 최근에 기사가 있었으니까 잘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거다. 다시 20%, 18%, 25%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대형 포장 가겠습니다. 대형 포장. 자, 지금 1,030원인데요. 자, 이거는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올라가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뭐 종목들 여러분들 쫓아갈 여력이 많이 없을 겁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공략을 해야 되고요. 이를 뽑은 이유는 크게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일단 1,034원에서 막 사지 마세요. 일단 한번 사보시고 내려오면 또 사세요. 그 다음에는 뭐 내일도 만약 1,000원으로 내려간다 또 사면 되고 950원 이하로는 안 떨어지겠죠. 그렇죠? 950원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1,034원 아까 그 자리에서 조금 사보고 어차피 시가총액이 크질 않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여러분들 사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내려올 때 좀 싸게 공략을 하세요. 그래서 1,034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고 지금 33원이니까 33원에서 공략을 하고 여기서 1,000원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도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950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내려오면 제가 분할 매수를 원래 얘기하는 컨셉이 아니고 원래 실전 매매에서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들이 지금 강하니 이거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싸게 공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막상 샀는데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어라 샀더니 이렇게 4% 5% 빠지게 되면 물론 크게 빠질 자리가 없어서 얘를 선택했습니다. 괜히 샀다가 5% 6% 떨어지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종목들 지금 뭐 2차전지 박살나고 지금 뭐 조선주도 박살은 안 나죠.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 박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항공주도 빠지고 뭐 이래저래 지금 정시 테마 빼고는 지금 다 빠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걱정이 산더미인데 괜히 이거 샀다가 더 떨어지면은 여러분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소액으로만 하시라는 얘기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시가총액 1,000억짜리지만 신용이 되는 종목을 갖고 나온 것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예,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안전하죠. 상패 걱정이 없어요. 자, 근데 지금 급등하는 뭐 이재명 테마주들 보면요, 다 저거 일성건설 다 뭐 급등하면 뭐랍니까? 뭐 급등하는 게 장땡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제 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급등을 했는데 다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 보면 다 적자 회사입니다. 얘는 그래도 흑자네요. 이거 말고 다음 뭐 카스 이것도 상한가 갔는데 이것도 상장 폐지는 안다네요. 근데 증거금 100%짜리인데 형지 INC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시나 증거금 100%짜리라고 무조건 당기순이익이 적자는 아니니까 그거 보면서 해야 돼요. 보면서 지금 좀 전에 봤을 상한가 3개는 다 저거네요. 흑자가 있던 거라 그러니까 연속 적자가 나오는 애들만 좀 피하면 돼요. 이것도 적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뭐 동신건설 상한가 간 사람들은 축하드립니다. 일단 상패 위험은 없고 뭐 이슈에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자, 오리엔탈 전공. 이것도 상한가 갔는데 이것도 상한가는 아니고 이거 올라갔다 떨어졌네. 그럼 저 뭐지?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 야, 이거 이름이 틀리네요. 오리엔트 전공. 이것도 갑자기 상한가 갔는데, 그러니까 뭘 피해서 하라고 하는 건지 알겠죠? 이런 거. 적자. 요건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상한가를 들어갔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 대형 포장은 적자 회사가 아니니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어필하려고 얘기한 거지. 어쨌든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은 그 실적을 잘 보세요. 실적을 보고 증거 100%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증권사에서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줘, 뭐 신용을 안 해줘, 뭐 이렇게 안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 공략할 때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대형 포장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분할 저점 매수를 통해서 이번 정치 테마에 한번 매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 포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형 포장 저희 매수가는 1,033원 선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보고 있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참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신 분들, 또 아직까지도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들려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저희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 들어와 있네요. 14,200원, 또 50% 비중이 꽤 높으신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이상 강하게 내려가는 YJ링크입니다. 지금 이 시각 12,6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이 YJ링크 단기적인 하락에 좀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YJ링크 이름이 링크라서 무슨 통신인가 봤는데 PCB로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신규주고요. 작년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 기업 내용은 그래도 적자 회사는 아니고요. 전자 장비 기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파는 회사인가 봅시다. 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뭐라고 하나 PCB 이송 장비, PCB 추적 장비, SMT 후공정 장비, PCB 쪽에 뭔가 그런 장비. 그래서 이게 UAM,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 우주산업, 소형 전자기기,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것 같군요. 그래요. 일단은 섹터는 나쁘지 않은데 그 관련주들이 강한 애들도 있고 약한 애들도 있고 그렇죠. PCB는 전체적으로 약한데 우주항공이라든지 도시 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이쪽은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다 떨어지니까 오늘 얘도 그래서 갈 수는 없죠. 오늘 그쪽이 강하질 않으니까. 근데 크게 안 흔들리니까 보유는 가능하지만 이게 신규주라서 특징인데요. 자, 봐봐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 신규주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잘 빠져요. 잘 짚혀지지가 않네요. 올라갈 때 말도 안 되죠. 이게 75% 올라간 거예요. 이게 보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 7. 보름도 아니네요. 한 일주일 반 동안 75%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일주일 만에 한 40% 정도 빠지고요. 이게 왜냐면 차트 착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게 커서 그래요. 이게 올라가니까 이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좀 큰데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현재 자리에서 한 1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를 인정을 해야 되고 다시 올라가면은 14,200원도 얼마든지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바뀔지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지금 국회의원들과 지금 대립관계에서 해결 방법은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지금 열심히 뉴스 보고 계실 건데 그래서 그게 좀 해결이 되고 그래야 정상적인 종목들은 그때 움직이지 않겠냐. 제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치 테마 저는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웬만하면 정치 테마주 갖고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국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정치 테마밖에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갖고 나온 건데 얘가 만약에 정치 테마였다면 한동훈 관련주, 조국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였다면 얘는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거나 급등이 나왔겠죠. 이런 차트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종목들은 지금 안 갑니다. 가기가 어렵죠. 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정치 테마주리 움직이기 딱 좋은 상황이 됐으니까 손실이 좀 작다 생각을 하면 교체도 가능하고 비중이 많고 손실이 좀 커서 그러면은 좀 버텼다가 이 상황이 좀 해결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올라가겠죠. 뭐 시간이 약이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있어봐야 좀 상황이 올라갈지 빠질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흔들릴 가능성 있기 때문에 10% 정도 빠지는 거 인정한다면 보유, 인정 못하겠다면 비중을 지금이라도 절반 자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YC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에 30%, 구사명은 YIK죠. 지금 이 시각 2.39%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8,97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손실이 다소 크시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이 더더욱 좀 청천벽력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해보면은 분할 매수를 해보면 이 손실 메꿀 수 있을지 지금 바로 SOS 전략 들어보고 올게요. 자, 지금은 분할 매수를 계속 한다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지금 하겠다. 자, 차트 한번 보겠어요.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러면 가능해요. 제 주머니에 왼쪽에는 1조가 있고 오른쪽에 10조가 있는데 YC는 7,500억밖에 안 하니까 여기는 10조 주머니에서 조금 10% 정도도 안 빼도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까지 참으면서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직 반등을 주겠다는 시그널이 없어요. 이걸 돌파가 안 됐잖아요. 계속 하락 채널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기 싫다면 손실이 작았을 때 손절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13,000원에서 늦었죠. 그렇죠? 손실 체크를 해보면 13,000원. 마이너스 33%. 손절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는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는 이런 식으로 1개월 동안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 2개월 동안 안 된다. 뭐 계속 이 상황이 계속 답보 상태다. 그럼 몇 개월 동안 계속 흘러내릴 것도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많이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건 좀 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만약에 상황이 정말 좋게 뭔가가 어떻게 해결될지 어떤 게 좋은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외신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봤을 때 야, 한국 좋아졌다. 이제 해결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자, 주식 사야지라는 느낌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그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면 외신에서 들어올 거예요. 해외에서 들어올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끝났고 이제는 좋아졌구나 하면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래서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외국 애들이 갑자기 막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 애들도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확 나오면서 코스닥 코스피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 1조를 막 사면서 막 무턱대고 막 들어온다. 야, 한국 좋아졌구나. 이제 사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때 사야 되지. 지금 물렸으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사야지. 졸졸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솔브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 8천 원 그리고 7%의 비중인데요. 지금 이 시각 솔브레인 2.78%, 현재로서는 약 3%에 가까운 낙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16만 7,4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도 소폭 좀 다소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상황이 조금 아슬아슬하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솔브레인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17만 8천 원. 큰 손실이 아닌데 큰 손실인가? 아닌 것 같아요. 큰 손실은. 어제 그저께 사신 거죠. 일단 작전사 후퇴로 이 정도 손실이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죠. 반면에 이거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차트보다는 아까 봤었던 조국 테마 대형 포장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양봉 나오고 올라가거나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면 지금 이재명 테마주 다 상한가 갔으니까 그 중에서 아직 덜 간 애들을 찾아갖고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 손실이 아니니까 그냥 자르세요.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섹터에서 좋은 얘기 나올 게 없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에서 지들끼리만 하려 그러고 우리는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조금 괴롭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좋은 얘기로.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해결해야 돼요? 제가 갑니까? 여러분이 가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협상해야 됩니까? 정부가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거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당장 움직이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좋게 야 한국 너네들 좀 힘들지? 우리가 너네들을
관세도 다 제로로 해주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야 너네만 한 뭐 그냥 다 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미국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생각 안 해요. 경쟁 관계잖아요.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너네 아프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아프거나 우리가 지금 힘들면 더 공격을 하거나 더 돈을 뺏거나 뭘 하든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앞에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뭔가 또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랑 반도체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손절하세요. 손절하고 그러니까 손실이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혹시나 많이 물렸으면 그런 사람들은 버티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굳이 추가 매수라든지 손실이 작은데 던지지 않고 버티는 생각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테마 쪽으로 이슈가 몰리는 쪽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머스크 관련주나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있는 애들은 괜찮아요. 그쪽 애들은. 자,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아주 크진 않으니까 지금 뭐 비중도 크지 않으니까 손절했다가 뭐 관망을 하셔도 되고 정치 테마로 붙어도 되고 아니면은 트럼프나 머스크 관련주 쪽으로 붙어도 되고 뭐 드론도 있고요. 아니면 2차 전지는 그렇고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주가 또 다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테마가 다시 또 움직인다든지 지금은 오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슈가 나오면 마찬가지 대마 관련주도 트럼프 관련주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나올 때 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다음 효성 T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고점에서 들어가셨네요. 34만 1,000원 그리고 11%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1.1%가량 낙폭 기록하면서 22만 5,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효성 TNC라고 하면 현재 이 효성화학의 알짜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특수가스 사업 인수를 유력하게 검토를 하게 되면서 지난 이틀간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피로감에 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시장 장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또 이번 모멘텀으로 인해서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다소 좀 힘이 부족할까요? 쉽지는 않겠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여기가 강력하게 지지가 됐어야 될 저점 자리였는데 거기를 강력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쿵 하고 떨어졌죠. 그럼 올라올 때 거기서 걸려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폭등하거나 급등한 상황도 아니고 뭐 좋은 상황도 아니라서 걸리겠죠. 그래서 반등 주면 여기서 자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6만 5천 원이나 27만 원 쪽으로 오면 한번 잘랐다가 밀리면 다시 사봐도 되긴 되는데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하세요. 그리고 이 떨어질 때 개인들이 주워 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관들이 던지고 개인들이 좀 담았는데 그것도 27만 원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이니까 그래서 27만 원 좀 빨리 걸리면 25만 원에서도 걸립니다. 그래서 반등 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애플 기사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간밤도 애플이 1.2%의 강세 보여주면서 신고가 행진을 연일 이어가고 있죠. 이 가장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보도록 하실 텐데요. Apple stock keeps climbing. 애플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다음 This analyst says skepticism is overdone. 이 애널리스트는 이 비관론이 회의론이 너무 강하다고 평가한다라는 그런 지금 오늘의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앱스토어 매출이 증가했다면서 간밤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또 애플에 도화선이 붙었었죠. 애플의 주가가 1.2%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올 한 해에만 약 24%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아이브스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40달러, 기존 24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애플이 2024년 말까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줬습니다. 이 시총 4조 달러 클럽이라니 시총 2조 달러 클럽을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놀라운 상승세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총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 이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 역시 굉장히 이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해줬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아이브스는 애플이 2024년 한 해 동안 약 2억 2천만 달러대에서 또 2억 3천만 대의 아이폰 판매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달러가 넘어가서 약 2억 2천만에서 3천만 이 대 사이의 아이폰 판매량이라니 그동안 역대급의 그런 기록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는 애플. 이 시장 예상치를 초과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 애플 투자자분들을 철렁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바로 이 인니에서의 애플 투자에 관련된 건데요. 이 애플이 계속해서 현지 시간 3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 장관이 애플이 일주일 내에 1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또 애플의 주가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까지 오히려 애플의 플러스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 지금 전문가님께 바로 듣고 올게요. 자, 미국의 시가총액 1위는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요즘에 좀 빠져가지고 바람이 좀 빠졌어요. 그래갖고 걔네는 아직 5천조를 못 넘어갔습니다. 애플은 5천조를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 넘어갔어요. 5,080조인데 지금 5,191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워낙 등치가 크니까 뭐 130조, 150조 올라가는 게 요만큼만 올라가도 그렇게 돼요. 하이닉스 300조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 절반에 대한 워낙 크니까 미국 시장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인력도 좋고 인재도 좋고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린다 그랬죠. 똑똑한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이꼬르 뭐예요? 앞으로의 미래 기술도 전망도 다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앞으로의 먹거리 사업들,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인프라 모든 것들이 다 미국으로 집중이 되는데 돈까지도 다 집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작년 올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도 해야 된다. 하다못해 아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코너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매일 하잖아요. 미국 주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잠깐 뭐 갑자기 신두름처럼 잠깐 와가지고 뭐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잠깐 하고 말아야지. 여러분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전에서도 했었어야 돼요. 원래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미국 주식 했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 주식 그때 당시에도 미국 주식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서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18년 전에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 왜 미국 웃기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는데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를 해야 돼요.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나라 빠져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요, 우리가 올라가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 하려고 그랬더니 뭐 증권사에서는 뭐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은 미국에 가갖고 미국 계좌를 터야 되는데 제가 15년 전에 그래서 미국에 HTS를 깔라 그랬어요. 없습니다. 미국은 HTS가 없어요.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처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본식 캔들이라 그래갖고 이게 미국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우리 그 화면에 보면은 가끔 이제 뭐 뉴스에서 뭐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되고 뭐 미국 시장 어떻게 되고 뭐 나와요? 막 전망파 돌아가고 막 숫자 돌돌돌돌 돌아가고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15년 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하려 그러면 HTS가 없고요. 심지어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녹색, 빨간색 우리하고 다르죠.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색깔도 다르고 그냥 검은 화면에다가 사이트에서 그냥 주식 사고 팔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15년 전, 18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메가패스 100 나올 때쯤입니다. 그 메가패스 그 있잖아요. 그 100 메가. 그것 나올 때쯤이니까 엄청 예전 얘기죠. 엄청 예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미국 주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HTS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지금 많이들 되어 있고 여러분 맘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동반자 같은 꼭 한국 주식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한국 주식을 뭐 다 포기하고 다 넘어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 반반 섞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매매로서는 매력적입니다. 종목이 올라갈 때는 잘 가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안정적이죠. 왜 안정적이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설명을 합니까? 그냥 미국 주식은 안정적입니다. 미국이 뭐 갑자기 뭐 분열이 나거나 갑자기 막 미국이 막 망하거나 막 전쟁이 날 상황들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애플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금 터져서 저도 참 안타깝고 참 그런데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그럴 걱정이 없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 시장 분석을 18년 동안 항상 저는 시장을 분석할 때 미국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다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항상 보지만 항상 느끼는 게 순수하고 차트가 잘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순수하지 못해요. 차트가 잘 안 맞아요. 왜 그런지는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10년 전에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금도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딱 그 미국 시장의 그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를 다시 한번 보면 다우존스랑 나스닥을 보면요. 추세 상승이죠. 추세 상승을 가고 있고 나스닥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했고 월봉을 봐도 그렇고요. 이걸 추세 상승이고 이게 상승장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 이거를. S&P 500도 추세 상승의 상승장이고 뭐 반도체는 뭐 최근에 빠졌다 그러지만 월봉상으로는 저점을 지지하고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살아 있고 뭐 여기도 지지하는 느낌이고 꼬리 저점. 그러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그냥 미국 시장은 강해요. 우리나라는 원래 올라갔어야 돼요. 올라갔어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갔는지도 얘기했죠. 돈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고 지금 자꾸 돈들이 빠져서 어디로 가요? 코인 시장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원래 벌써 우리나라는 2,800, 3,000 갔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7월 달부터 움직여서 10월 달까지 갔었어야 되는 시장인데 뭐 계속 못 가는 거는 돈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고 미국 시장을 분석했을 때에서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개개인별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강합니다. 자, 애플도 이렇게 강하지만 돌파했죠. 저 뭐라 했어요? 계속 간다 그랬죠. 계속 갑니다. 이슈도 좋아요. 뭐 인공지능을 붙여서 하겠다. 그거 몇 개월짜리 그 떡밥이 될지 1년짜리가 될지 2년짜리가 될지 얘네들이 계속 아이폰 뭐 17 나오고 18 나오고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나올 때마다 더 좋아진다, 업그레이드한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뭔가 예전에 무슨 이상한 사태가 나오면서 뭐 애플의 뭐 품질이 뭐 애플 뭐 잡았는데 이게 막 녹는다더라, 뭐 부러진다더라, 주머니 넣었더니 뭐 휘어졌더라, 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나 떨어지는 거지. 옛날에는 그럴 때도 있었죠. 이렇게 주머니 넣으면 이렇게 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약간 휘어지는 그렇게 약간 너무 얇게 만들어서 그런지 그랬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단단하게 잘 만들죠. 그걸 다 케이스 됐고. 자, 어쨌든 애플은 당분간은 떨어질 생각은 없고요.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앞으로 뭔가 계속 사업들을 벌릴 거기 때문에 뭐 애플하고 뭐 조만간에 뭐 퀄컴하고 손잡을지 ARM하고 손잡을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하고 손잡을지 뭐 AMD하고 손잡을지 뭘 누구랑 손잡을지 손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잡을 거예요. 누군가하고는. 왜냐면 그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 사업에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뭔가를 지금 동맹 그다음에 대립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애플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고 얼굴 마담이죠. 대장주들은 계속 가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메타. 고가 돌파했죠. 이래요 미국 시장이. 다른 애들은 약할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ASMR, 뭐 AMD, 엔비디아, 테슬라 뭐 급락도 없어요. 얘네들 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주식들은 다 강하고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안 할 수 없다. 근데 뭘 사야 되냐? 일단은 강한 종목들 조정받으면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 꼭 사라 그랬는데 단번에는 안 내려오니까 기다려보세요. 언젠간 내려오겠죠. 맨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들은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또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애플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이 코스피 현선물 시장에서 약 6천억 원 이상의 매물 팔아내고 있다는 점 변동성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줬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정치적 불안감으로 관련 테마주들만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대형 포장 다 같이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